안녕하세요, 탐 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승기의 주인공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차량들 중에 한 녀석입니다. 바로 미니의 JCW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JCW는 그 미니의 수많은 라인업들 중에서 가장 고성능 모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명성만큼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경쟁력과 상품성을 갖추었을지 이제부터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어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현대의 고성능 브랜드인 N처럼 대형 제조사들은 고성능 서브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BMW M, 벤츠의 AMG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미니 또한 그러한 고성능 서브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JCW가 그렇습니다. JCW는 존 쿠퍼 웍스의 약자로서 2000년도에 영국에서 설립된 레이싱 튜닝 전문 회사의 이름이 그 기원이 됩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BMW가 이 JCW를 공식 인수했고 2008년도에 이르러서 2세대 미니 차량에 JCW라는 브랜드가 직접 그 책임을 지는 공식 튜닝 차량이 선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2008년도 이후 현재까지 이 JCW는 전 세계적으로 5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보였는데요, 사실 전 세계 판매량에 비해 국내에서는 그 정도로 JCW 라인업들이 큰 인기를 구사하지 못했던 게 아쉬운 사실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미니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 다수가 어떤 고성능을 바라고 구입한다기보다는 다분히 디자인과 개인의 개성을 많이 추구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자, 이제 이 JCW가 가지고 있는 실제 휠 구동 출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파주에 위치한 NK 스피드로 곧장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네, NK 스피드에 도착해서 다이노 테스트를 통해 실제 휠 구동 출력을 한번 측정해 보고 있습니다. 자, BMW나 미니의 경우 저희의 경험상 적게는 5%, 많아봤자 10% 내외의 손실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JCW 또한 손실률이 무척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자, 하지만 결과는 다음처럼 그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출력 손실이 상당히 큰데요, 제원 대비 31.8마력과 2.3 토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시승 차량의 주유 관리를 고급유가 아닌 일반유로 했기 때문인데요, 잠시 뒤에 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보된 실제 휠 구동 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차가 정차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돌파되는 그 시간, 즉 제로백을 한번 계측해 보겠습니다. 제로백 결과는 7.1초가 계측이 됐습니다. 자, 공인 재원 기록 대비 무려 1초나 부족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JCW는 고급유를 넣어야지만 재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일반유로 오랜 시간 동안 관리가 되어 있는 시승 차량이다 보니 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만일 고급유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다면 충분히 공인 재원 발표에 근접한 기록이 계측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JCW를 구입하셨거나 구입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고급유를 넣어야지만 재출력이 온전하게 나온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몇몇 분들께서 이 미니는 BMW랑 많은 것을 공유하다 보니까 BMW에 들어가는 ZF 미션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미니 JCW는 아이신 6단 오토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듀얼 클러치나 ZF 오토 미션이 전혀 부럽지 않을 만큼의 확실한 변속 질감, 변속 반응, 변속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
미드, 그린 모드로 나뉘어지는데요. 스포츠 주행 모드는 잘 이해하실 거고요. 미드는 통상적인 스탠다드 주행 모드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린 모드는 당연히 어떤 연비와 효율성을 중시 여기는 그런 에코 모드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주행 모드를 변경했었을 때 엑셀링과 그 다음에 변속 질감,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조향감이 확실하게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되는 느낌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피드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운전자가 느끼는 감성 또한 더욱더 재밌어지는데요. 사실 일부 타사 차량들 그 주행 모드를 변경해 봤자 이게 과연 바뀐 게 맞아? 이렇게 좀 아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주행 모드가 변경되었을 때 확실하게 그 질감이 변화한다는 점 좋은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또한 그 주행 모드를 변경했었을 때 배기 사운드 또한 함께 변화하게 됩니다. 소위 팝콘이 빵빵 터지는 그 배기 사운드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JCW의 경우 엑셀을 업할 때 이렇게 퍽퍽거리는 그 사운드, 우리가 소위 그 팝콘 터지는 사운드라 그러죠. 그 원리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JCW의 경우 엑셀을 업할 때 팝콘 터지는 그 사운드의 원리를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사운드는 단순히 배기라인, 즉 하드웨어만 가지고 나오는 소리는 아니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만 이 소리가 확실하게 구현되는데, 엑셀을 업할 때 의도적으로 연료를 과다 분사하게 됩니다. 이때 미연소 연료가 뜨거운 배기관을 통과하다가 대기관에서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소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운드 정말로 박력 넘치고 동시에 귀여운 진정 미니다운 소리라고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연비도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시내 주행을 할 경우 저희가 통상적으로 테스트하는 구간에서 10.7km대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막히는 상황에서는 9km대,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시속 한 90에서 100km로 항속 주행을 할 때 연비가 최대 19km까지 확보가 되니까 이 차량의 퍼포먼스를 한번 생각했을 때 그 정도 연비라면은 분명히 좋은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좋은 평가 내려봅니다. 특히 이 아이들링 스탑이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됩니다. 아직 지금 더운 날씨여서 에어컨을 켜놨음에도 불구하고 고저차가 있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잠깐 정차해 있을 때에도 언제나 그 아이들링 스탑이 기민하게 활성화되는 점, 이것도 분명히 좋은 평가가 되겠어요. 이제 고속 주행 안정감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 이전 모델인 JCW 2세대 때는 그 무지막지한 서스펜션과 그 다음에 정말 많이 아쉬웠던 외부 소음 억제 능력 때문에 고속 주행 시에 솔직히 약간의 위화감마저 들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3세대 JCW 들어와서는 구형의 그 단점을 많이 개선시킨 게 분명히 보이는데요. 자,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차체의 한계가 있죠. 극단적인 오버행, 엄청 짧은 휠 베이스, 자, 그리고 여전히 상당히 스포티하고 단단한 그 서스펜션 때문에 초고속 주행에서는 솔직히 약간의 좀 아쉬움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일반 도로는 서킷 주행처럼 어떤 그 평평한 노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카로운 노철 구간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범프 구간도 솔직히 일반 도로에서 더 많이 접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서스펜션이 무지 단단하다 보니까 특히 그 댐핑의 끝 처리를 할 때 그 여진도 많이 남고 리바운드에 있어서 약간은 좀 거친 느낌이 드는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이 차량을 가지고서 정말로 계속 이렇게 직진 주행만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 JCW에 대한 정말로 무례한 짓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량의 진가는 이렇게 직발 주행이 아니라 바로 코너링에 있죠. 자, 이제 코너링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 굳이 강한 부하가 걸리는 와인딩이나 서킷이 아닌 제법 빠른 속도로 차선 변경만 해도 확실하게 차가 빠릿빠릿하게 거동하는 그 즐거움이 운전자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다 보니 강하게 급감속이 이어지는 와인딩 코너링에서는 코너 진입 시에 진정으로 뉴트럴한 그 코너 진입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법 속도를 높인 채 코너 진입을 하게 되면 언더스티어에서 오버스티어로 갑자기 확 바뀌게 되다 보니 뒤가 살살 털리는 그 짜릿한 운전 쾌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전륜구동의 특성상 코너 탈출 시에 엑셀을 좀 과하게 가져가면 언더스티어 현상이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자, 이 정도의 거동이라면 전륜구동에서는 끝판왕이라는 그 칭호가 절대 아깝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권장 공기압의 경우 앞 타이어가 뒷 타이어보다 3psi가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 성향에 따라서 오버스티어가 날 경우를 좀 사전에 억제하고자 함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뒷 타이어의 접지 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넓혀서 차량의 뒤쪽 트랙션을 더욱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전개 시에 상당히 재미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스티어링이 센터로 복원하고자 하는 그 능동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거동과 그 운전자가 지금 스티어링 휠을 조향하는 게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착각이 들 만큼 상당히 경쾌한 느낌을 끊임없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간만에 느껴보는 아주 재미난 그 운전 질감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전륜구동 차량 중에서는 최고의 코너링 포스를 발휘한다라고 극찬을 지금 내려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분명히 아쉬운 점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어인데요. 타이어가 피렐리의 신티라토 P1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타이어는 일반 사계절 타이어로서 수명은 꽤나 괜찮습니다. 자, 하지만 접지 능력이라든가 승차감이 무척 안 좋죠. 따라서 지금 이 훌륭한 미니 JCW 하체 능력하고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실망스러운 접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타이어만 입문급 스포츠 타이어인 미쉐린의 PS4, 브리지스톤의 RE003 정도로만 교체를 해주면 정말 최고의 재미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장담을 해봅니다. 추가로 이 타이어 정책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고성능 모델인 JCW에는 일반 4계절 타이어가 장착이 됐고, 이보다 밑에 등급인 미니 쿠퍼 S, 그 쿠퍼 S에는 한국 타이어의 프리미엄 스포츠 타이어인 S1 에버2가 장착이 되는 약간 기이한 이러한 그 정책을 취한 점 분명히 좀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외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아무리 JCW를 하더라도 그 미니 특유의 느낌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치 앞뒤 오버행이 아예 없는 듯한 그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극단적으로 짧은 오버행 구조,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은 모든 미니의 공통점이죠. JCW만의 전용 에어로다이나믹 킷을 통해 범퍼와 에어 인테이크의 사이 그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일반 미니 모델 대비 더욱더 공격적인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오버행과 짧은 휠 베이스, 그리고 JCW 전용의 그 18인치 휠, 그리고 브렘보 OEM 브레이크 킷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단 그 휠의 림폭 때문에 타이어의 크기를 키우는 한계가 있는 점은 약간 좀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볼까요? 트렁크 있습니다.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를 넣을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들어갈지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면 검정색을 기반으로 빨강 색상이 포인트로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미니의 상징적인 그 원형 모양이 실내의 곳곳에 특징을 이루고 있는데요. 가운데 클러스터를 통해서 BMW와 거의 유사한 디스플레이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고, 주행에 따라서 클러스터 색상이 변화하는 점도 감성적인 재미를 부추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본 느낌의 플라스틱 대시보드를 비롯해서 일반 미니에 비해서는 확실히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디오는 하만 카돈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고급 브랜드에 어울리는 그 음질을 전달해 준다고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경우 고급스러운 소재는 아니지만 핸들 조향 시 불편함을 초래할 정도의 감촉은 절대 아니고, 스티어링의 크기가 크지 않다 보니 오히려 코너링 전개 시에
상당히 편했던 점은 높이 평가 내려봅니다. 단 패들 시프트의 조작 시 차량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게 그 조작 감흥이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패들 시프트의 조작 질감을 스포티하게 좀 세팅하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그 외에 천장의 선루프도 나름 고급스럽게 은은한 느낌도 들고요. 이제 뒷좌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경이롭습니다. 사실 이 차를 구매하고자 하실 때 뒷좌석의 공간을 생각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뒷좌석은 짐을 넣어두는 어떤 공간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요. 네, 이렇게 해서 미니 JCW의 이제 요 사랑스러운 리뷰를 마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다 보니 정말 아쉬운 마음에 오늘은 리뷰 매체로서 한 말씀 올리는 게 아니라 매니아로서 한 말씀 거하게 올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미니 JCW는 한국 자동차 문화 구조 특성상 잘 팔릴 수 있을 만한 특성을 하나도 못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미니라는 브랜드, 그리고 또 이 JCW라는 차량의 외관을 보았을 때 간지나 가오가 철철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실내로 들어가 보면은 마감이라든가 소재 같은 게 이렇게 고급스럽지도 않습니다. 뒷좌석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앉기가 참 무서울 만큼 좁고도 좁죠. 그 다음에 오디오 음질, 하만 카돈이라고 해봤자 그다지 순정 오디오랑 큰 차이 안 나는 것 같고, 또 게다가 그냥 일반적인 운전자가 타보면은 아유, 승차감은 왜 이래, 배기 소리는 왜 이렇게 막 뻥뻥 터져, 그리고 코너링 한번 타보면은 코너링이 왜 이렇게 편안하지 않고, 왜 이렇게 빠르고, 왜 이렇게 약간 막 뉴트럴하고 오버스티어 느낌이 나니, 국내 자동차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좋아할 만한 특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99.9%의 소비자들이 아니라 0.1%의 깨어있는 그 똑똑한 소비자분들, 즉 환자분들이 되겠죠. 바로 그분들이 이 JCW를 저는 죽기 전에 꼭 한번 제대로 한번 즐겨보기를 권해봅니다. 사실 이보다 더 뛰어나고 화려하고 재미난 코너링 능력을 갖춘 차량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4천만원대의 가격대에서 또 그 다음에 전용 구동이 아무래도 좀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메인터넌스가 좀 더 편하죠. 자,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JCW만큼의 가성비를 갖춘 코너링 머신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차량 한 대를 구매했습니다. 이제 그 차량과 사실 가장 강력한 경쟁 구도를 갖춘 차량이 이 미니 JCW였는데, 무슨 차인지 말씀드릴게요. 바로 제네시스 G70입니다. 너무나 다른 성격의 차이죠. 근데 제가 JCW를 왜 구입하지 않았느냐, 하나도 싫은 게 없었어요. 자, 저희가 리뷰 매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G70을 구매해야 했었습니다. 2만원 또 오해하지 마세요. G70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샀어? 그건 또한 아닙니다. 약간 좀 아이러니한 숙제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미니 JCW의 이제 리뷰를 정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탑 리뷰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